자, 그럼 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다룰 내용은 지난주에 이미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이 데이터들 셋이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건 왼쪽이고 어떤 건 오른쪽인지를 우리가 랜덤한 탐색을 이용을 해서 찾는 기법, 즉 랜색이라 불리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색은 이러한 3차원 스캐너 쪽이라던가 그다음에 3차원 스테레오 비전을 이용한 두 개의 카메라가 있고 두 개의 양쪽에서 본 데이터 또는 멀티뷰라고 하는 카메라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걔네들이 똑같은 포인트들을 찾아낼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저희 랜색은 데이터량이 많이 증가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측정을 한 군데가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측정을 했을 때에 데이터들을 뭔가 서로 의미 있는 데이터들을 매칭을 하려 할 때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고요. 쉽게 얘기하면은 뭔가의 특징을 이용을 해서 어떤 그릇에 빨간 공, 파란 공이 담겨져 있는데 걔들이 막 랜덤하게 섞여 있다면 그리고 걔들이 어디에 섞여 있는지 모르는데 나는 하나씩 구슬들을 뽑아가지고 어떤 쪽이 빨간색의 분포 그리고 어디가 파란색의 분포가 있는지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섞여 있다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은 뭔가 통 안에 어딘가에는 빨간 게 있고 어디에는 파란 게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나는 하나씩 뽑기 시작을 해서 여기서 뽑았더니 빨간색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뽑았더니 파란색이 많이 나오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어보고자 하는 거고요. 이 랜색은 너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고 랜색이 있기 때문에 처리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다룰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랜색이라고 하는 기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색은 보통 그냥 랜색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사실은 이제 랜덤 샘플 컨센서스라고 불리는 이 용어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랜덤 샘플 컨센서스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띄어다 붙인 게 랜색입니다. 랜덤은 대부분 다 아시는 얘기가 되겠고요. 우리가 어떤 확률적 분포가 아니라 얘를 정말로 확률적 분포로 뽑을 수도 있겠지만 확률이 아니라 완전 랜덤한 화이트 노이즈급으로 뽑아내는 것들을 의미하고요. 샘플링 하니까 그 중에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그릇에 뭔가 펜이 어디 갔냐? 이 안에는 무엇인가가 분포를 이루고 있을 텐데 여기는 동그라미, 여기는 X, 동그라미가 여기도 좀 있겠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문제 자체가. 여러분들 대충 눈으로 보고 아실 수 있는 것처럼 대략 동그라미가 왼쪽에 많고 오른쪽에는 X자가 많죠. 근데 이거를 한꺼번에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어서 그리고 얘네들의 분포들을 전부 다 매칭을 해서 풀어내기에는 데이터량들이 너무 많고 그리고 여기 있는 동그라미가 의미가 있는지 또는 여기 있는 X자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거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걸 그냥 우리는 확률 디스트리뷰션으로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얘들이 개수가 너무 많은 경우에 대충 왼쪽에서 하나 뽑아보고 오른쪽에서 하나 뽑고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하나 그래서 왼쪽에서 계속 뽑아봤는데 동그라미의 분포가 높으면 동그라미는 뭔가 왼쪽에서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구나 X자는 오른쪽에서 어떤 분포를 이루고 있구나 라고 하는 형태로 뽑으려고 하는 기법이 이제 랜색입니다. 그래서 랜색은 사실 이러한 좋은 예보다는 뒤에서 소개드릴 예제들이 더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마지막에 있는 컨센서스라고 하는 부분, 동의, 합의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랜덤하게 샘플을 뽑았는데 왼쪽에는 대부분 동그라미가 있고 오른쪽에는 X자가 있더라 라고 하는 합의점을 찾아내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냥 요 예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뭔가 그냥 확률을 풀어도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이 합의라고 하는 과정이 무엇인지 뒤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제일 좋은 예제는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바로 이런 식의 예제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그림을 보시면은
동그라미 주변에 뭔가 태양처럼 이렇게 마치 동그라미 주변에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태양 이런 식으로 분포들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를 뽑고 싶은데 실제 동그라미 데이터는 여기 이만큼 있는 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주변에 너무 많은 이런 가지가 쳐져 있는 데이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노이즈처럼 동작을 해서 이 동그라미를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랜색이라는 컨셉은 뭐냐면 이 안에 일부는 동그라미일 거고 일부는 바깥에 있는 가지겠죠. 되게 중요한 컨셉입니다. 일부는 동그라미일 거고요, 데이터가. 그리고 일부는 옆에 있는 가지들이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게 동그라미 데이터이고 어떤 게 가지 데이터인지 나는 알질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뽑아서 그게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걸 뽑아서 동그라미가 아닌 요소가 있다면 동그라미가 아닌 요소는 버리고요.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뽑아서 그게 동그라미에 가까우면 이 데이터를 남겨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뽑아가지고 걔들이 동그라미하고 비슷하면은 얘네들을 또다시 동그라미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은 녀석은 다시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랜색이 되겠고요. 이 안에 어떤 건 동그라미고 어떤 건 동그라미가 아닐 텐데 그걸 우리가 모를 때 랜덤하게 찾아서 동그라미하고 관련된 것들만 뽑아내려고 하는 일종의 필터링을 해주는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조금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컨센서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까 얘기한 동그라미를 이루는 합의점들, 내가 뽑아놓은 샘플들이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다는 합의를 하게 되면, 컨센서스에 도달하게 되면 걔들을 동그라미다, 그 샘플은 동그라미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여기 있는 것처럼 굿 샘플은 찾아내고요.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배드 샘플들은 버려서 다시 그 안에서 다시 뽑습니다. 그래서 좋은 걸 찾아서 동그라미, 그 내가 뽑은 데이터가 동그라미에 가까우면 걔는 킵해서 잘 두고요. 그렇지 않은 건 다 버리고요. 또 샘플을 뽑아서 동그라미이고 아까 내가 찾았던 동그라미하고 되게 유사하다면 그 데이터들은 합쳐서 기록을 해놓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순서대로 그 수도코드, 의사코드를 얘기를 드리면은 샘플 데이터 S가 있어요. 그리고 사이즈는 N만큼이고 T에서부터 모든 데이터 T, 여기 지금 보시면 트레이닝 셋들 T가 있고요. 아까 보셨던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이루고 있고 주변부에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들 전부 다를 우리가 T라고 정의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샘플 S를 뽑습니다. 샘플을 뽑았는데 운 좋게 여기 있는 날개 지점이 아니라 여기에서 3개를 뽑았어요. 여기서 3개 또는 4개를 뽑았다 칩시다. 그러면 이 4개는 동그라미를 비슷하게 유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4개를 세이브를 해둡니다. 그 다음에 또 샘플을 4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하나 뽑고 여기서 뽑았다고 하면 요 4개의 데이터는 동그라미를 이루기가 어렵겠죠. 아까의 동그라미하고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데이터는 다시 버립니다. 그리고 또 샘플을 뽑았는데 이 근처에서 요 근처에서 이렇게 4개를 뽑았고 얘가 동그라미를 이룬다 그러면 이 지금까지 요 데이터들을 다 동그라미라고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서 뽑아낸 샘플들은 동그라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다 버려버리는 기법, 그게 바로 랜색이고요. 이 동그라미가 바로 우리가 컨센서스라고 하는 합의점에 도달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이제 이 샘플 데이터로부터 뭔가 모델을 만들고 그 모델과 모든 트레이닝 셋을 비교를 해봐서 에러를 찾은 다음에 그 에러가 특정한 것보다 작으면 이건 동그라미다 라는 형태로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래서 컨센서스 셋이라고 불리는, 아까 얘기하면 동그라미가 되겠죠. 어떤 게 동그라미 안에 들어가야 되는가, 컨센서스 셋이라고 불리는 CS 안에다가 이때 뽑은 데이터들을 계속해서 모아놓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다시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운 좋게 몇 가지를 뽑아냈는데 샘플을 너무 많이 뽑으면 안 되겠죠. 샘플을 너무 많이 뽑아내면 동그라미 이외의 것들도 너무 많으니까 굉장히 적은 양의 샘플을 뽑았고 그게 동그라미하고 굉장히 비슷하다면 그걸 CS라 불리는 컨센서스 셋에다가 넣어서 최종적으로 이 동그라미만 있는 녀석을 찾아내겠다 라는 게 렌색의 주 아이디어입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데이터가 어떤 게 동그라미고 어떤 게 동그라미가 아닌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랜덤하게 우리가 샘플을 뽑아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동그라미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되게 랜덤하게 뽑으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나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 렌색은 정말 많은 유형의 문제들에서 잘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샘플을 뽑는 작업을 뭐 수십만 번을 하더라도 컴퓨터가 대부분 이것들을 빨리빨리 처리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시간이 적게 걸리는 그런 방법론입니다. 근데 그걸 일일이 이 중에 일부는 동그라미고 이 중에 일부는 동그라미가 아니다 라고 하는 형태로 문제를 풀면 너무 큰 코스트 펑션이 만들어지고 그걸 최적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랜덤하게 뽑는 것이 되게 유리한 방법론입니다. 자, 여기 이제 또 다른 예제로 그 리니어 리그레션 선형 회귀 분석이라는 되게 어려운 말로 불리는 쉽게 말하면 라인 찾는 기법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 트레이닝 데이터 T가 있고요. 이 T가 이만큼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일부는 직선이고 이 중에 일부는 직선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뭐 오른쪽에 제가 그려도 놨습니다만 눈으로 보면 알 수 있죠. 사람이 되게 잘하는 이런 걸 잘하는 이유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강력한 인식기를 뇌에서 학습을 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이 중에 일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이 뭔가 직선이고 이 바깥에 있는 것들은 직선이 아니니까 우리는 이걸 보자마자 이렇게 직선이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걸 데이터 레벨에서 숫자 레벨에서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못 찾아내겠죠. 그러니까 그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찾는 거지 데이터 레벨에서 보면 찾기가 좀 어렵겠죠. 자,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방법이 렌색이고요. 렌색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를 뽑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이렇게 데이터를 뽑아 보니 얘는 직선인가요? 이건 직선이 될 수 없겠죠. 이게 너무 직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칸이 벌어져 있죠. 그럼 이제 또 랜덤하게 찾습니다. 그래서 방금 전 건 버렸고 랜덤하게 찾았는데 이 정도의 그림이 나왔어요. 3개가. 그러면 이걸 3개를 연결하기 쉬운 직선의 수식이 나왔고 요 세 녀석은 지금부터 제가 까맣게 처리해서 CS 안에 들어가 있다. 컨센서스 셋 안에 들어가 있다 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얘 직선이 되니까. 또 랜덤하게 뽑아봅니다. 얘 뽑고 얘 뽑고 얘 뽑았어요. 얘 직선이 될 수 없겠죠. 버립니다. 다음에 또 뽑아봐요. 또 뽑아서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게 뽑혔어요. 아까 만들었던 직선의 식 얘하고 얘네들까지 합쳤을 때 직선이 잘 나오고 있죠. 이게 이렇게 직선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얘를 컨센서스 셋 안에다가 집어넣어서 까맣게 칠을 합니다. 또 샘플을 뽑아봤는데 이거 뽑고 이거 뽑고 이거 뽑았어요. 안 되겠죠. 얘는 버리고요. 또 샘플을 3개씩 지금 제가 3개씩만 뽑고 있죠. 얘 뽑았고 아까 했던 것도 뽑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얘 뽑았고 얘 뽑았다면 직선을 더 확실하게 이루어지니까 얘들도 까맣게 칠하겠죠. 이 짓을 계속하게 되면 나중에 빨간색으로 표현된 직선의 수식에 해당하는 것들만 남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바깥쪽에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바깥쪽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 것들만 모아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는 직선의 수식을 뽑아내는 기법, 이게 바로 렌색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제 구현하는 것들은 조금 복잡하죠. 그래서 항상 그렇습니다만 수식이 복잡한 거는 수식이 복잡할 때는 그냥 개념적으로 수식이 복잡하지만 이해를 한 다음에 그걸 코드화하면 되는데 말은 쉬운데 코드 짜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렌색 같은 기법입니다. 눈으로 보면 굉장히 쉽네, 간단하네 아이디어가 라고 생각하는데 구현하려고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좀 곤혹스럽고 헷갈리는 그런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렌색은 뭐라고 불리냐면 스토캐스틱 리그레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리니어 리그레션, 여러분들이 엑셀 같은 데다가 이 데이터를 넣어보고 직선의 수식을 구하세요 하면은 이 데이터를 다 포함을 해서 엑셀이 직선을 그립니다. 그러다 보니 바깥쪽에 데이터가 직선이 아닌 부분들의 데이터가 이렇게 많이 여기 듬성듬성 있으면 이 직선의 수식이 삐뚤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정확하게 리그레션, 회귀 분석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렌색을 적용을 하게 되면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고 직선의 수식이 확률적으로, 스토캐스틱이라는 표현은 여러분들이 확률적이라는 표현으로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직선의 근처에 분포되어 있는 것들만 찾아서 그걸 토대로 직선을 그리기 때문에 회귀 분석의 결과, 선형 회귀 분석의 결과, 리니어 리그레션 결과가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이 렌색은 정말 아이디어가 되게 참신한 좋은 기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계속해서 제가 얘기 드리지만 어떤 게 빨간색이고 어떤 게 파란색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샘플을 뽑은 다음에 그걸 가지고 직선이 되는지 아닌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버리고 직선이 되는 것들만 모으다 보면 이렇게 모아지더라. 그래서 어떤 게 직선이고 어떤 게 직선이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 문제를 분리해내는 작업, 그게 바로 렌색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수도코드 이용을 해서 이 애니메이션 이용을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가 분포되어 있어요. 여기 회색으로 표현된 게 현재 트레이닝 셋 T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샘플을 뽑아냈습니다. 샘플을 뽑았더니 여기 몇 가지 이렇게 된 것들을 뽑아냈고요. 이걸 토대로 해서, 자, 여기 보시면 순서에 제가 맞춰놨어요. 앞에 있는 것처럼 랜덤 샘플을 뽑아라 1번, 그 다음에 2번 모델을 만들어라. 이 초록색들을 가지고 직선의 수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서 3번 에러를 계산해서 이게 정말 직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중에서 쓸만한 거, 불필요한 건 좀 버려보고 직선의 수식이 되는 것들을 뽑아볼까? 라고 하게 되면 그나마 이 두 가지가 해당이 되겠죠. 그럼 얘네 두 개만 CS 컨센서스 셋 안에다가 넣습니다. 이 렌색은 유형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는데, 지금 이 예제는 샘플을 4개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직선의 수식에 해당하는 이 두 가지만 남기고 나머지는 버린 겁니다. 물론 개수가 2개, 3개, 4개 이 정도가 아니라 한 50개씩, 20개씩 뽑게 되기 때문에 이 중에 아닌 것들을 버리기가 편한 거고요. 그래서 직선이 되는 거 2개를 빨간색으로 남겼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샘플을 뽑았더니 이렇게 3개를 뽑았고요. 얘네들 중에 그래도 직선이 될 수 있는 거는 보니까 예를 들면 얘네 둘 또는 얘네 셋, 이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얘가 직선이 된다 그러면 아까의 데이터하고 합치고, 그렇지 않으면 버리는 형태이고요. 지금 또 이 데이터를 뽑아서 샘플을 뽑았더니 이렇게 4개가 나왔고, 직선에 해당하는 것들 뽑아서 놓으니 이것들을 살려서 아까하고 합치는 이런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렌색의 예제를 보시겠습니다. 파이썬 코드 안에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서 자꾸 샘플을 뿌린 다음에 이게 지금 이 왼쪽의 경우에는요, 이걸 통째로 이 모든 데이터를 다 써서 이 무언가를, 이 안에 있는 동그라미를 잘 찾아내려고 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보신 것들은 직선에 이 데이터를 다 사용을 해서 직선의 수식을 구하려고 하는 방법론은 뭔가 이 직선을 요것만 토대로 해서 찾기가 어렵고 여기 있는 데이터 때문에 삐뚤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다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있는 예제는 오른쪽과 같은 데이터를 통째로 사용을 해서 동그라미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어딘가 동그라미가 있을 텐데 제일 만족하는 동그라미를 찾아보니까 이 근처에 이렇게 나오더라. 아마 여기서는 잘 안 보일 텐데요. 지금 결과를 보시면은 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습니다. 딱 요렇게 그려져 있고요. 요게 이제 그래도 다수의 점들이 요 원 근처에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은 데이터를 토대로 하더라도 동그라미 비슷하게는 얻어지는데, 여기 보시면 이만큼의 데이터들은 엇나가 버렸죠. 지금 이 그림 잘 보시면 요 근처는 그래도 동그라미 주변에 데이터가 분포가 많이 되어 있어서
라인이 잘 그려졌습니다만 이 부분은 이 바깥쪽에 동그라미에 이건 이제 하나의 반지름을 갖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이만큼의 데이터를 무시하고 바깥에 있는 녀석들 때문에 이 녀석의 바운더리 서클 반지름이 이쪽 바깥으로 조금 더 이동해 있는 이런 그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원하는 거는 이 가운데를 잘 통과하는 동그라미를 찾고 싶은데 그걸 잘 못 찾고 아까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동그라미를 찾으려 하다가 조금씩 튀어서 작은 동그라미, 큰 동그라미 하면서 얘들이 수렴을 하는데 수렴을 잘 못하고 그나마 마지막 수렴된 게 이러한 결과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랜색에서는 이걸 통째로 지금 보여드린 예제는 이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동그라미를 찾으려다 보니 데이터가 막 흔들리죠. 이 바깥에 노이즈성으로 있는 이 날개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랜색에서는 이 중에서 일부 요 부분만 어떻게든 랜덤하게 찾아내서 이 부분에 동그라미를 리그레션 하려고 시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최종 지금 이 랜색을 적용했을 때의 최종 사례가 이 녀석이고요. 아까 다시 한번 보시면 왼쪽의 경우는 잘못됐을 때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토대로 리그레션을 하려다 보니까 삐뚤어져서 빨간색이 잘 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그림을 그려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은 좀 만족을 했는데 여기는 많이 깨져 있죠. 오른쪽의 경우는 랜색을 사용한 최종 사례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에 빨간 선을 지금 보시면 이렇게 통과하고 있죠. 네, 이런 식으로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안쪽, 이 동그라미 안쪽과 바깥쪽에 몰려있는 이 동그라미들 보시면은 아까 결과보다 얘는 뭐 완전히 이만큼이 다 이게 안쪽이니까 이만큼이 다 무시가 되고 있죠. 근데 얘의 경우에는 거의 가운데를 돌파하면서 동그라미가 그려진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작은 동그라미들, 뭐 개구리 알처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들이 바로 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것들이 CS, 컨센서스 셋이 되겠고요. 이 컨센서스 셋들이 랜덤하게 우리가 여기서 대여섯 개씩 찾아낸 다음에 동그라미를 이루는지 확인하고 동그라미를 만족한다 그러면 걔네들을 CS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이 바깥쪽에 있는 데이터들은 무시가 됐고 지금 보시면 이런 데 있는 것들도 CS에 들어가 있죠. 일부. 하지만 안쪽에도 있기 때문에 요 근처에 있는 여기에 많이 몰려 있어서 동그라미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바깥쪽에 있는 이런 불필요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랜색에서 제거가 되고 안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랜색 자체를 여기서 제가 숙제를 내드리거나 하지는 않고 개념에 대해서만 얘기를 드리면 이 중에서 데이터를 뽑아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를 뽑은 다음에 걔네가 동그라미를 이루는가 그럼 동그라미를 하나 만들고 또 샘플을 뽑아서 그 중에 셋들 중에 아까 뽑은 동그라미하고 되게 유사하게 아까 뽑은 동그라미와 아까 있었던 CS와 현재의 샘플을 이용을 해서 얘네들이 동그라미가 나온다면 그렇다면 이제 S를 CS에다가 추가해 넣는 이런 과정인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는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 예제는 여러분들이 그 머신러닝 EX 밑에 ML 밑에 이름을 제가 가물가물한데 랜색이라는 예제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면 여기 있습니다. L2 알리지 틀렸네 이름이. L2 알리지 랜색이라고 하는 요 예제를 활용을 하시면은 랜색 2, 랜색 1은 적용을 안 한 경우 랜색 2는 적용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예제들을 보시면은 랜색을 사용한 예제를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는 이 랜색을 어떻게 했는지는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앞에 있는
수식과 유사하게 처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뒤에서 전부 다 렌색을 계속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개념 설명드렸고 뒤쪽에서 예제들 다시 각가지 경우 가지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서클 3하고 서클 4 예제가 있는데 서클 3는 제너레이트돼서 이렇게 원들이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렌색을 쓰면 오른쪽 예제처럼 이렇게 데이터가 하나만 남습니다. 여기 있는 불필요한 것들은 제거가 된 그림이 되겠습니다. 저희 렌색은 모델이 꼭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렌색을 이해하실 때 되게 화면이 돌아가서 렌색을 이해하실 때 되게 조심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렌색은 모델이 꼭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류의 모델이 있고 여기서 우리가 찾고자 하는 녀석의 모델은 이 중에 랜덤하게 데이터를 뽑았지만 걔는 무조건 원을 이루고 있어. 지금 이 예제에서처럼 원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랜덤하게 뽑았는데 이렇게 뽑아서 한 5개 뽑았는데요. 얘가 원을 이루고 있는가? 원이라고 치기엔 조금 애매하죠. 에러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 이 데이터 중에 이 중에 또 일부를 뽑기도 하고 또는 샘플을 다시 뽑기도 하는데 샘플을 다시 뽑는다고 하면 이렇게 데이터가 되어 있다면 한 5개 뽑았다면 얘는 이제 그래도 원이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데이터는 CS에다 넣어놓고 또다시 데이터를 뽑았는데 얘네들과 방금 전에 걸 합쳐가지고 원이 될 수 있는가? 원이 될 수 있는 것만 남기고 쓸데없는 건 버리면은 이렇게 CS 셋들이 점점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모델이 없는 상태에서 는 렌색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뽑은 값들이 특정 모델을 만족하는 것만 CS라고 불리는 컨센서스 셋으로 바꿔버리게 되면 렌색이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렌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건 일부는 안 얻어졌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2개의 점이 있고 여기 2개의 점이 있는데 왜 요 녀석들은 없을까? 요거는 있죠. 이 녀석은 전혀 잡히질 않았는데 이유가 뭐냐? 우리가 랜덤하게 뽑아내기 때문에 이 녀석들 2데이터가 랜덤하게 뽑아낸 것들이 모델을 만족을 못했고 CS 안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데이터를 다 뽑아내서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라 랜덤하게 뽑은 것들을 토대로 해서 동그라미를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운이 좀 따라야 되겠죠. 운이 없으면 여기 있는 2점 같은 것들은 CS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최종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 세그멘테이션 예제들 보시면은 이제 이 부분들이 조금 더 이해가 잘 가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세그멘테이션 3에 해당하는 오버롤 프로시저 중에 면에 대한 것들을 몇 가지 면, 실린더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되게 복잡한 그 처리 과정들을 할 건데요. 지난번 얘기 드린 것처럼 우리가 프리미티브라 불리는 면 프리미티브 셋들이 이런 식으로 면들이 있고 그걸 이렇게 분류해내는 작업이 세그멘테이션이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이러한 면을 찾는 것도 있지만 실린더를 찾는 기법도 있고 이 부분을 토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다뤘기 때문에 다뤘나? 잠깐만요. 계속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제가 중간 잠깐 지난주 어디까지 했는지가 헷갈려서 이 부분도 마저 아까 조금 빨리 넘어갔는데 설명을 마저 해서 다시 한번 드린다면 원래 T 데이터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가 샘플 데이터를 4개 뽑았고 그 중에서 직선에 해당할 만한 거 이 중에 어떤 게 직선인가 예를 들어서 얘네 2개만 직선이다고 하면 이 샘플 중에서 얘네 2개만 CS에다 집어넣은 거고요. 또 샘플을 뽑았는데 이렇게 3개를 뽑았고 이 중에 직선을 만족하는 거는
예를 들면 이 녀석이 얘네 두 개가 만족한다.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또 CS에서 넣은 겁니다. 그래서 CS가 지금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스텝에서는 샘플을 뽑았는데 하나, 둘, 셋, 넷. 여기는 만족하는 얘네들 중에는 아까의 직선을 만족하는 게 없더라 라고 하면 그대로 CS 이렇게 세 개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런 식으로 라인이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 네 개를 가지고도 라인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그게 원래의 CS하고 만족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얘네들 네 개는 CS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은 아까 설명을 좀 건너뛴 것 같아서 제가 얘기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면 찾기 부분에 대해서 다 합친 오버롤 프로시저를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면, 자, 면이 PC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져 있고요. 얘들을 우리가 이름 P라고 하는 집합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 모든 포인트 클라우드들은 지난번에 PCA를 써서 구한 노멀 벡터들을 전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PC 포인트 클라우드 P는 현재 어떤 거냐면 점 데이터가 있는데 얘네들은 다 노멀 벡터를 가지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점들은 3차원이니까 XYZ 요소 다 가지고 있고 노멀 벡터 때는 또 XYZ 요소 갖고 있어서 XYZ 포지션 NX, NY, NG 해서 총 6개의 변수가 6개의 플로트 값들 실수 값들이 하나의 요소들을 의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만 있으면 3개만 있을 텐데 노멀 벡터도 있기 때문에 총 6개가 하나의 점을 뜻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P를 포인트 클라우드니까 P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그 중에서 면하고 관련된 것들을 렌섹스 파일로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샘플을 뽑아야 샘플 개수는 난 5개를 뽑겠다 또는 뭐 3개를 뽑겠다 6개를 뽑겠다. 자,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면이기 때문에 우리는 샘플을 이런 식으로 찾을 겁니다. 이 안에는 되게 많은 하나의 면을 이루고 있잖아요. 지금 보시면 2개의 면이 있을 텐데 이걸 우리가 면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요. 얘들은 지워져 있는 상태나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리고는 이 점들 중에서 면이 있는 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 면이니까 3개의 점이 필요하겠죠. 면은 왜 면이 3개냐면 이쪽 하나 이쪽 하나 해서 노멀 벡터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둘 3개 폴리곤 삼각형 폴리곤 3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랜덤하게 뽑았는데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3개를 토대로 해서 다음 프로시저로 넘어가겠습니다. 샘플을 뽑는다는 의미는요 3개씩 n개의 샘플을 뽑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개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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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뽑아서 면을 캔디데이트들 후보군들을 이렇게 뽑아놓은 거고요. 지금은 면을 5개를 뽑은 거죠. 점은 각각 3개씩 뽑고 면이 지금 보시면 5개가 이루어져 있는 상태, 그걸 바로 샘플 S라고 지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 샘플 면들 S라고 하는 점 3개로 되어 있는 S들이 여러 개가 있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요 하나하나는 S1, S2, S3 이렇게 되겠고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명명 S라고 하는 대문자로 지금 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그래서 각각의 면 P1, P2, P3는 S에 속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샘플 면들 바로 이 작은 것들이죠. 이 녀석들의 사이즈가 너무 큰 것이 있는지 너무 큰 것들이 있으면 이것들을 면 찾는데 어렵습니다. 뒤에서 예제로 또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래서 면의 크기가 얼마나인지 삼각형의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확인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각각의 면들이 똑같은 노멀 벡터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데이터가 실제로 이렇게 되어 있는 면 2개가 있고 여기 데이터들이 있어서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있어서 만약에 면을 찾았는데 여기서 하나 이게 S1이고 여기서 하나 S2를 뽑았습니다. 그럼 S1하고 S2는 노멀 벡터가 서로 다르겠죠. 그래서 스텝 3에서 노멀 벡터의 디비에이션 얼마나 디비에이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이 저 확률 통계에서 통계 쪽에서 배우셨죠. 그래서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얼마만큼 이렇게 삐뚤어져 있는가, 분산값 이런 것들 표현 배우셨을 겁니다. 분산을 루트를 씌우면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 나오죠. 그래서 디비에이션을 보겠다라는 건 노멀 벡터가 얼마만큼 삐뚤어졌는가를 보겠다는 거고요. 이 예제에서는 샘플 1과 샘플 2가 서로 다른 노멀 벡터를, 너무 다른, 요 위에 있는 샘플을 하고 얘의 노멀 벡터, 얘의 노멀 벡터는 서로 좀 비슷할 거고요. 여기 있는 노멀 벡터는 얘네 두 개에 비해서 너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 샘플은 쓸 수가 없다. 그래서 이때 샘플은 버리고 다시 스텝 1으로 돌아가서 뭐 샘플 개수를 쭉 뽑으려고 하겠죠. 뭐 이런 스타일인 겁니다. 그래서 만족하지 못하는 것들은 샘플을 다시 뽑거나 그 중에 일부를 버리거나 랜색에서 하고 있는 테크들이 되겠고요. 여기서는 조금 더 쉽게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3이 끝나서 어쨌든 샘플 셋을 구했어요. 이 샘플 S는 이렇게 생겨있는 삼각형이 여러 개가 있고 노멀 벡터가 똑같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래도 위쪽을 향한다거나 특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데 에러가 좀 적은 상태, 이렇게 된 거를 우리가 S라고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자, 이 S를 가지고 이제 실제 쉐입, 우리는 면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컨센서스 셋 안에다 넣는 과정입니다. 현재 여기 푸사이, 이거 푸사이라고 있습니다. PSI, 푸사이, 라틴어라. 이 푸사이를 쉐입, 하나의 쉐입이라고 했을 때 현재 아무런 쉐입이 정의된 게 없다면 지금까지의 샘플을 이용을 해서 새로운 쉐입을 하나 만들어 놓고요. 다음에는 이제 이 노멀 벡터, 우리가 얻어낸 S라고 하는 현재의 샘플과 지금까지 만들어져 있는 쉐입, 이 녀석의 노멀 벡터를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가 노멀 벡터가 서로 비슷해 라고 하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고요. 또 이 S하고 이 녀석하고의 거리를 비교를 합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건 서로 다른 면이죠. 지금 보시면은 이런 케이스죠. 이게 쉐입이고 이게 쉐입이고 현재까지 뽑아놓은 쉐입 컨센서스 셋이고 내가 뽑은 샘플이 이렇게 돼 있을 때 얘 두 개의 노멀 벡터가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제 합치려고 했는데 이게 거리가 너무 멀리 있으면 두 개를 합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문제에 따라서 뒤에서도 예제로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이 녀석은 다른 구조물에 속하는 거고요. 얘는 이쪽 구조물에 속하는 거라고 한다면 두 개의 거리가 노멀 벡터가 서로 비슷하더라도 합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가까운 데 있다면 스텝 5에서 얘네들을 새로운 샘플 S를 쉐입에다 붙여 넣어서 자 이제 우리는 다 똑같은 쉐입이야 하고서 이 샘플을 적용을 하는 겁니다. 이 이제 랜색에서 쓰고 있는 테크가 되게 조금 쉽게 적용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샘플 셋에서 일부를 가지고 추가를 해 넣는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기 편하라고 여기서 일부 뽑는다기보다는 샘플을 계속 뽑아가지고 면을 이 녀석하고 현재의 쉐입, 푸사이하고 비슷한 면을 추가하는 형태들로 예제들을 만들어 놨고요. 기능은 비슷합니다. 근데 조금 더 샘플을 많이 뽑아야 되는 단점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 S라고 하는 샘플 S가 도저히 지금 있는 쉐입들에다 합쳐 넣을 수가 없어 라고 하면 너는 뭔가 새로운 녀석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포인트 클라우드, 그래서 이런 면들이 얻어졌어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여기를 만족하는 쉐입, 이거를 하나를 처음 만들었고요. 또 뭔가 운이 좋아서 뽑아보니까 이쪽 근처 세 개가 만들어지면 이것만 이용해서 쉐입 2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런데 또 뽑았는데 여기에 요걸 설명을 하면 안 되겠나 아직. 이걸 좀 이따가 설명을 해야겠네요. 이 상태가 되겠고, 또 여기서 뭔가 이렇게 샘플을 뽑았는데 이거는 이게 S였고요. 푸사이 1하고 되게 유사하니까 얘네는 합쳐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쉐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세 개를 뽑았어요. 그러면 얘하고 얘를 비교해 보니까 노멀 벡터가 어때요? 너무 다르죠. 얘네 세 개는 샘플에 대한 것들은 샘플의 사이즈도 만족했고, 다음에 샘플끼리의 노멀 벡터도 비슷하죠. 그렇기 때문에 샘플은 너는
하나의 면이 될 수 있겠구나 하고 여기다 비교를 해봤는데 현재까지 있는 푸사의 원하고 노멀 벡터가 너무 다르니 이 조건들을 만족을 못해서 최종적으로 6번에서 너는 이제 새로운 쉐입 2라고 하자 라고 명명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시저들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말론 쉬운데 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들이 바로 여기 뭐 렌색이라든가 세그멘테이션 기법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고 할 때는 되게 쉬운데 코딩이 되게 어렵고 복잡한 사례들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뭐 일단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스텝 1. 스텝 1은 지난번에도 설명을 했습니다만 전체 샘플 S를 위해서 작은 면 하나를 먼저 구해보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샘플은 처음에 3개의 점을 구하고 첫 번째 조건 만족하는지 보십시다. 9페이지에서 얘기 드린 거고요. 이 3개의 점을 토대로 해서 우리는 노멀 벡터를 구할 수 있겠죠. 대문자로 표현되어 있는 N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이 점 3개는 각각의 노멀 벡터를 갖고 있을 텐데 이 노멀 벡터와 얘, N2와 얘, 그 다음에 N3와 얘, 이 N은 이 면의 노멀 벡터죠. 그래서 이 3개가 얘하고 너무 다르다면 뭔가 우리는 샘플을 잘못 구한 게 되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런 예제와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지는데 샘플을 뽑았는데 여기서 3개를 뽑았다면 이쪽에 노멀 벡터들 이렇게 점에 대해서 3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3개의 점으로 이루어져 있는 삼각형의 노멀을 구했고요. 보시면 얘의 노멀 지금 두껍게 그려놓은 게 평면의 노멀 벡터죠. 얘하고 점 3개의 노멀 벡터는 서로 비슷하니까 얘는 좋은 샘플이 되겠고요. 우리가 랜덤하게 점을 뽑다 보니까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뽑은 녀석들은 이 주변에서 노멀 벡터를 구해놨기 때문에 이쪽을 향할 거고요. 얘도 이 주변에서 노멀 벡터 구했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 얘도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점 3개를 토대로 해서 노멀 벡터를 구해보니까 걔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뽑으려고 하는 쉐입, 사실 여기에 쉐입 1이 있고 여기에 쉐입 2가 있어야 되는데 쉐입 1과 쉐입 2는 서로 너무나 다른 성격이고 일부는 쉐입 1에서 일부는 쉐입 2에서 뽑는다면 그때의 평면에 대한 노멀 벡터와 각각 포인트에 붙어있는 노멀 벡터가 서로 다를 겁니다. 그래서 그 조건을 만족을 하는 서로 비슷해야지 되는 것들만 스텝 1에서 따지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스텝 2는 무언가? 스텝 2는 크기를 보겠다는 얘기고요. 간단하게 이것도 뒤에 제가 예제를 넣어놨나 모르겠는데 안 넣어놨네요. 뒤에 이건 스텝 2는 뒤에서 다시 한번 예제가 있어서 거기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요. 무슨 얘기냐면 스텝 2는 샘플 S가 있는데 조그마한 샘플 S가 있고 얘들은 이쪽에 큰 전체 샘플 집합의 한 요소가 되겠죠. 그리고 이 S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의 크기가 너무 크지 않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크기가 너무 큰 게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뒤에서 2번하고 5번 스텝 2 그리고 스텝 5 예제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얘의 크기를 알고 싶다 그러면 이 세 점에서 얘의 전체 크기는 센터 구해서 간단하게 센터를 구해서 3분의 1 pi의 시그마다 전부 다 합쳐놓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중에 제일 큰 거 지금 보시면 이 녀석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가 될 수 있도록 사이즈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D는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 제일 큰 녀석 PI하고 C까지의 값 차이 중에 제일 큰 거를 D라고 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D가 너무 크면 너무 큰 거는 다른 데이터하고 혼용될 수 있기 때문에 크기가 좀 작은 것들 위주로 샘플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뒤에서 보시면 단박에 이해가 가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바로 요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긴 데이터를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랜덤하게 샘플들을 작업을 해서 여기에 샘플 하나가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샘플이 나오면 좋겠는데 실제로 해보시면은 이렇게 되지 못하고 랜덤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운 나쁘게 이런 사례들이 생기겠죠. 여기와 여기를 같이 걸쳐 있는 이런 녀석들이 생길 겁니다. 근데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노멀 벡터가 거의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삼각형이 나타나게 되면 다시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요 위에 삼각형이 요만큼 잘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의 일부와 여기 있는 일부에 의해서 이렇게 큰 삼각형이 생기게 되면 얘들은 노멀 벡터가 다 이쪽 방향을 향하고 있으니까 하나를 합쳐버리자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얘하고 얘는 서로 별개로 취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같이 빨간색 형태로 잡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 체크를 하지 않으면 얘네들 노멀 벡터가 유사하기 때문에 얘네들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얘들은 같은 걸로 잘못 인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사이즈 체크를 잘 하게 되면 얘가 이런 식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녀석과 여기에 있는 데이터는 서로 다른 거야 라고 샘플을 포기를 해야 얘 사이즈가 너무 얘보다 크잖아요. 너무 큰 게 있으면 이 샘플은 버려야 얘네 두 개를 서로 합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즈 체크라고 하는 컨셉들이 사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스텝 2에서 사이즈 체크를 그래서 한 거고요. 네. 스텝 2 자체는 되게 쉽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 제일 큰 거. 무게중심에서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가장 큰 거를 간단하게 사이즈다 라고 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텝 2는 뒤에 나오는 스텝 5하고 또 같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 원래 예제로 돌아가서 전체 오버롤 프로시저 1번은 샘플 만들고요. 2번은 체크했죠. 사이즈 체크했고 3번은 이제 요 안에 있는 이렇게 생겨 있는 조그만 녀석들을 합쳐서 우리가 S라고 정의를 했고요. 요 하나하나는 S1, S2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의 노멀 벡터가 이제 일관된가 라고 하는 것들을 체크하는 것이 바로 스텝 3이 되겠습니다. 말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제 프로그래밍이 워낙 골치 아픈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자, 그래서 방금 전 이제 설명드린 대로 우리의 샘플들 S1, S2, S3가 이렇게 사이좋게 잘 배치되어 있으면 얘네들의 노멀 벡터, 이 평면의 노멀 벡터죠. N1, N2, N3가 나올 것이고 얘네들의 평균을 N바라고 이름을 붙이겠고요. 우리는 이걸 쉽게 얘네들 세 개의 평균으로 구하겠죠. 그 다음에 N바와 N1, N바와 N2, N바와 N3를 포함한 여러분들 평균의 정의에서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세 개가 있고 여기 있으면 평균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하죠. 이 녀석 혼자 뚝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뚝 떨어져 있는 걸 찾는 것 바로 베리에이션, 분산, 얼마만큼 디비에이션 되는 걸 찾는 요소죠. 그래서 바로 여기 분산하고 관련된 각각의 요소와 평균 두 개의 차이의 제곱을 분산으로 간단하게 수식으로 써놨고요. 여기에 이제 뭐 n 제곱분의 1, 뭐 n-1분의 1 여러 개 들어가겠습니다만 그거 다 포함해서 어떤 에타 바 var 베리언스라고 불리는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이 값이 작아야지 데이터 혼자 하나가 툭 하고 튀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비교하는 대상이 노멀 벡터예요. 현재 노멀 벡터가 이렇게 대부분 나오는데 하나가 누워져 있어요. 그러면 베리언스가 분산값이 얘는 갑자기 훅 하고 올라가겠죠. 이 녀석 때문에. 그래서 요 베리언스가 좋은 것들만 샘플로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베리언스가 하나 누워있는 것 때문에 훅 하고 값이 올라가 있으면 에이 샘플 다 버려 하고 다시 샘플을 뽑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렌색을 약간 변형해서 문제가 있으면 다 버리고 문제가 없을 때만 샘플로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N1, N2, N3가 있을 때 평균 값과 이 나머지 녀석들의 분산 값들을 비교해서 분산이 너무 큰 값이 나오면 이 샘플은 쓸 수가 없는 샘플이다
이런 스타일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 개가 서로 유사해야 된다라는 걸 이 조건으로 만족할 수가 있겠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샘플 세 개가 여기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얘는 이쪽을 향하고 얘는 이쪽을 향하고 얘는 이쪽을 향하니까 N1, N2, N3는 서로 비슷할 수가 없겠죠. 물론 같지도 않지만 베리언스가 굉장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얘들은 샘플로 쓰지 않겠다 라는 형태로 문제를 처리하는 게 스텝 3입니다. 그래서 스텝 1, 2, 3까지 오게 되면 무언가 렌색을 쓰기 위한, 렌색의 형태로 쓰기 위한 샘플들을 다 뽑아낸 겁니다. 이제 이 샘플들은 최소한 만족하는 조건이 뭔가 사이즈가 너무 크지 않고요. 그 다음에 노멀 벡터가 다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샘플이 어느 쉐입에 가서 붙어야 될지 라고 하는 걸 따지는 게 이제 그 다음 단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앞 단계에서는 이런 면의 후보군들을 이렇게 뽑아냈다고 한다면 결국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는 다음 단계에서부터는 기존에 뽑아놓은 쉐입과 붙여나가는 작업을 여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끊어서 여기서 끊었다가 다시 연결해서 하겠습니다.